코인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핫한 코인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백문이 불여일서 백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오늘 빅섬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블록체인 샤딩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맞춤형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데요. 쿼크체인 김우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관련해서요, 이제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한 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쿼크체인 한국 대표 김우석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쿼크체인 한국 커뮤니티, 글로벌 커뮤니티 모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쿼크체인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긴 한데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쿼크체인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에서 그 스테이트 샤딩 기술을 실전으로 사용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한국, 중국에까지 이제 확대한 회사고요. 34명이 지금 함께 그 실생활에 블록체인이 다 쓰일 수 있게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쿼크체인 간략하게 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쿼크체인이 어떤 특징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크게 3가지 이슈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포인트 첫 번째. 네, 확장성 55,000 TPS 달성으로 다양한 산업 요구를 충족이라고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언뜻 봐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 TPS라는 것이 단위인 것 같은데 어떤 단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장성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블록체인이 기존에 제가 이제 크립토키티라고 많이 예제를 들지만 그 고양이 키우기 게임 하나가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사실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게임이건 어떠한 서비스건 충분히 구글과 페이스북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빠르게 이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확장성인데, 네. 이 블록체인이 빨라지기 위해서 저희는 스테이트 샤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공개된 오픈 소스 코드 기준으로 저희 쿼크체인 TPS 경진대회 1등 팀이 55,000을 달성했습니다. 55,000의 의미가 뭐냐면 글로벌 비자 네트워크, 비자 카드 시스템에 최고치를 한 56,000 TPS로 설정했는데요. 그걸 유일하게 좀 검증 가능하게 달성한 팀이고요. 네. 그 TPS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TPS는 초당 거래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할 때 그 뭐 1분 대기하고 이러면 안 쓰게 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버벅거리면 안 쓰게 되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 이 모든 거의 처리 속도의 기본 단위가 T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확장성이라고 하면 속도다. 그리고 TPS라고 하면 초당 거래 속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55,000 TPS를 달성해서 이게 어떻게 다양한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 굉장히 많은 산업의 기존 이제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시도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게임 업계 분들 혹은 다른 업계 분들과 얘기해 보면 이제 게임에서 진짜로 돈 많이 버는 게임들은 큰 대형 게임들이거든요. 이 게임들이 실제로 기존에 뭐 1000 TPS, 2000 TPS, 3000 TPS로는 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게 업계 정설입니다. 네. 이런 점 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5G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그 IoT, 스마트 카, 스마트 드론 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해킹이 잘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근데 블록체인 속도가 느려지면은 사실상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더더욱이나 본격적으로 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TPS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TPS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특히나 그런 확장성, 이런 속도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설명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서 포인트 두 번째 또 공개해 보겠습니다. 백서 포인트 두 번째. 유연성입니다. 샤드의 추가만으로 기업들의 니즈 충족이라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샤딩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에 덧붙여 주시긴 했는데 샤드라는 말이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요. 또 유연성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샤딩이라는 기술은 네. 정말 블록체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좀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면 구글, 페이스북이 하루에 검색 10억 건 그리고 15억 명의 사용자를 서비스 하는데 버벅거림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좀 성숙된 기술이고 이 중앙화 세계에서 샤딩 이꼴 스테이트 샤딩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면서 스테이트 샤딩이 약간 네트워크 샤딩, 트랜잭셔널 샤딩으로 이제 좀 변질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샤드 자체가 뭐냐면요. 그 실제로 수억 건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잘게 쪼개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단위로 쪼갠 것 자체가 샤드이고 이 다양한 샤드들을 모아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게 이 전체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네.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10억 건의 데이터가 되건 그 이상이 되건 이걸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므로써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뭐 검색을 하건 뭘 하건 그 정보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샤딩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테이트 샤딩이 있고 네. 네트워크 트랜잭셔널 샤딩이 있는데 트랜잭셔널 샤딩 혹은 네트워크 샤딩은 기존 뭐가 다르냐면 10억 건의 데이터가 있으면 각 서버에 10억 건의 데이터를 다 똑같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무조건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스테이트 샤딩은 구글의 예제에서 똑같이 이거는 딱 필요한 만큼 다 나눠서 저장하고 다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구글의 핵심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추가해서 그럼 기업들의 니즈는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만 하면 저희 하드포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역대 74번의 하드포크가 있었는데요. 그 74번의 하드포크는 결국에는 최초의 비트코인이 지원하던 기술, 피처가 앞으로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포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에 가치의 희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75개 하드포크 중에 살아남은 코인도 있지만 못 살아남은 것도 꽤나 많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과 얘기했을 때 프로토타입을 돌려본 데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ROI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블록체인 인프라는 하나의 용도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려면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ROI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더 추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쿼크체인에서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는 그 구성상 다양한 샤드, 블록체인에서 샤드는 하나의 미니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개별 펑션을 갖고 있고 개별 피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쿼크체인은 이론적으로 무한대 샤드를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하드포크 할 게 아니라 그 기능 샤드를 붙이면 전체 네트워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면 하드포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샤드 추가만으로 또 새롭게 또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니즈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서 포인트 세 번째도 공개해 볼게요. 다음 백서 포인트는요. 네, 세 번째 백서 포인트, 높은 사용성입니다. 복잡한 계정을 하나로 모아 편리하게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사실 목적에 따른 각각의 계정들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샤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샤드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관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샤드의 기능을 쓰고 저 샤드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아이디를 하나하나 다 만들면 그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큐포켓이라고 그 쿼크체인 오피셜 월렛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샤드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랜잭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샤드에서 트랜잭션 하다가 주 샤드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클릭 한번 해서 바꾸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좀 더 간편하게 기술적으로는 우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7시 딱 그 정각에요. 상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기업
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또 출연을 하셨지만 또 방송 중에 상장한 기업은 또 처음인데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 쿼크체인 한국 커뮤니티에 진짜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그 사실상 쿼크체인의 코인 QKC를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와 같이 이제 많이 성장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소 빗썸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이 시작이 되다 보니 지금은 또 많은 이벤트들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실시간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또 토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방금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과 이어서요. 또 사용자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관리가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쿼크체인은 샤드는 다 개별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이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체인 간의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 인터체인 트랜잭션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상 지금 어려워가지고 많은 인터체인 프로젝트의 진도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그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큐포켓 검색해 보시면 그거 받아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그 iOS 버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이미 다 지원되고 있고요. 그 안에 다양한 체인에 다양한 디앱도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실사용자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쿼크 체인에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정말 팀 전체가 다 노력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빗썸 트레이딩이 막 시작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드린 게 이제 토큰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이 뭐냐면 전체 시장에 토큰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쿼크체인의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가격에 대해서 좀 더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전체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 2,500만 불의 QKC를 내년까지 이제 시장에서 그 거래소에서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개별 샤드가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자 네이티브 토큰, QKC 같은 토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더 빠른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포스 샤드를 이미 개발하고 있고 이런 신규 샤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데 쿼크체인 홀더들에게 그 베네핏이 일부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쿼크체인은 무한대의 샤드를 생성할 수 있다 보니까 늘 새로운 혜택들을 QKC 홀더들은 가져갈 수 있다 보니 앞으로 기대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전체로 바이백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또 빗썸에서 26%가량 또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홀더분들에게는 지금이 또 굉장한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쿼크체인에 합류하게 된 배경 중에도 저는 이제 네이버에도 있었는데 네이버 북경 파견 나가면서 그때 같이 일했던 중국 동료가 여기 우리 쿼크체인의 CBO 뚜팅입니다. 이러한 네이버에 대한 신뢰와 네이버에서 같이 일했던 그 습관들 이제 쿼크체인과 우리 쿼크체인의 파운더와 같이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진정성들 때문에 1년간 지금 같이 했고요. 우리가 약속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이미 제 스스로 많이 믿음이 있고 저는 많은 분들이 평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평단에 물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쿼크체인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는 또 빗썸 글로벌 상장을 하셨고 앞으로도 상장 계획 계속 있으실 것 같은 또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늘 더 좋은 소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 거래소의 상장 이외에도 사실상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몇 군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많은 인프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미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파트너십을 또 논의 중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쿼크 체인을 통해 꿈꾸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모습도 궁금해지네요. 그 좀 전에 IoT 스마트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기술들을 다 흡수할 수 있고 안착시킬 수 있는 인프라만이 사실상 대중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쿼크체인이 생각하는 미래는 모두가 암암리에 쓰는 알게 모르게 쓰는 블록체인의 실생활입니다.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블록체인의 실생활이라는 점이 참 와닿네요. 마지막으로요, 짧게 오늘 출연하셨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또 출연 소감과 함께 해주시죠. 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출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커뮤니티 멤버 중 한 분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한 분은 꼭 팩하시고 또 한 분은 기왕에 하실 거면 네. 옷을 좀 잘 입으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혹은 저희 팀 대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쿼크체인을 믿고 QKC를 홀딩하는 모든 분들을 대변하러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좀 더 의미가 있었고 나름 좀 더 신경 써서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팀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잔칫날이잖아요. 앞으로의 네. 향후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쿼크체인의 김은석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